2021년 8월 26일 오늘 이제 시작할 내용은 8월 26일 목요일인 거지. 목요일 시점 기준으로 뭐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뀐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자기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가장 기본. 뭐 지수가 됐든 아니면 어떤 특정 종목이 됐든 자기한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이제 첫 번째 이론은 항상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어제와 그제,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절반을 치고 내려가는 봉이 만들어지면 오늘 봉이 이제 그런 봉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향후 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다시 얘기하면 이봉 같은 경우에 마지막 봉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오늘 봉은 어제와 그제 이 음봉 두 개를 합치고 그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향후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50% 이상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봉이면 살 값어치는 여전히 있다는 거지. 매수 신호인 거지, 매수 신호. 그래서 이런 신호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 또 양봉이 보이니까 이 그제와 어제의 절반을 치고 올라간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지금 밑에 이제 외국인의 이제 보유 수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제 대비 오늘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가장 기본은 항상 이 봉 3개, 이 이론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 왼쪽에서 보면 이 신호 강세 약세 얘기를 할 때 신호 검색? 상승 반전 캔들이냐 아니면 이 상승 지속 중인 그런 캔들이냐 아니면 하락 반전 캔들이냐. 굉장히 많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머릿속으로 이것들을 이 모양, 이 이미지를 암기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할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이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언제 상승할 것 같고 언제 하락할 것 같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봉쇄의 매매법이었던 거지. 다시 얘기하면 2페이지인 거지.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지. 자기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캔들이 가르쳐 주는 게 정확하게 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보조 지표들을 또 추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상태를 이 봉 3개는 사실 3일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지. 그래서 이제 21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내가 이제 이 차트를 분석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한번 이제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5일 5개의 봉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차트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는 개념이고. 지금 얘는 얘로 이제 봉 3개로 할 수 있는 거는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내일과 모레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캔들 차트라고. 캔들에서의 봉 3개만 기준으로 해서 향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긴 하지. 이게 1800년대인가?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론이긴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내용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보인다. 주식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살 때는, 봉쇄계 기준으로 해서 음봉이 하나면 그 음봉 하나만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음봉이 두 개면 그 음봉 두 개를 합쳐라, 그냥. 그러면 된다. 쉽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양봉이 두 개면 양봉 두 개를 합치고, 양봉이 하나면 이 양봉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양봉이 두 개다 그러면 양봉 두 개를 합쳐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매수세가 세냐, 아니면 매도세가 세냐, 그걸 알려주는 이제 갭하락, 갭상승,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 확정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갭하락을 딱 하면 사실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그냥 9시에 장시 시작과 동시에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매도세가 너무 세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봉쇄계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법은 사실 내가 얘기하는 이 모든 지금 얘기하는 이제 스윙이 됐든 스윙 뭐 스텝 1, 2, 3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단기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든 그래도 봉쇄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매매라고 하면 사고 파는 행위. 언제 살래? 오늘 산다. 그러면 오늘이 빨간색 양봉이냐? 그날 사라는 거지. 특히 오늘 빨간색 양봉의 상태, 음봉이 두 개니까 음봉 두 개를 합쳐서 그 상태에서 이 오른쪽 봉이 치고 올라간 흔적이 있다. 그러면 외인이 사는 날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이 외국인들도 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날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라는 거야. 눈여겨보고 그런 날 이제 위주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봉은 매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등이 내가 이거 하락이 아니라 이제 폭락이라고 했지. 폭락한 다음에 이걸 반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갭상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 주가가 이 정고점을 뚫는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를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긴 하지만, 지금 이런 갭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거는 뭐 거의 30 이상의 이 하락폭을 갖는 굉장히 센 하락인 거지. 이런 하락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할 것 같다. 이 지지선, 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지지선이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큰 하락이다. 그래서 반등도 크게 했지만 사실 이 반등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크니 하락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는 굳이 따진다고 하면 지금의 위치는 뭐 제일 비슷한 데가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 반등했다가 이거 하락할 것 같은데 이 봉쇄계만 봐도 이렇게 이 봉쇄계 이렇게 봤을 때 한 요 정도 요 정도 봉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 30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등했다가 이제 추가 폭락을 할 것 같으니 요거 추가 폭락을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지지선이 무너지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코스피였고 코스닥 역시 뭐 동일한 거의 비슷한 차트가 나왔을 것 같은데, 다행이지. 코스닥은 아직은 그런 시그널이 없으니까, 그지? 봉쇄계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어제 본 같은 경우에는 양봉 두 개를 봐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다행이네. 절반이 여기니까 그렇지. 코스닥은 다행이지. 그래서 물량을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아직도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덜 판 거지 사실. 그러니까 반등이야 지금. 외인이 만약에 오늘 좋았다, 어제 오늘 좋았다 그러면 여기서도 더 샀어야 되는 거지. 우상향해가지고. 근데 그닥 메리트를 못 느끼고 그냥 지들 물린 애들 위주로 해서 이제 왕창 사가지고 털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봉인 거야 그냥. 그래서 큰 이제 움직임은 지금의 주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와 얘 사이를 움직이는 것 같고, 얘 사이. 그러면 이제 저항선은 얘와 이쪽에서 내려오는 얘와, 그지? 이쪽은 다 죽은 것 같고 이쪽에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저항선을 이제 적당한 저항선이 이쪽에 맞아 떨어질 만한 저항선이 어딘가에 있겠지. 얘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밑을 봐야 되는 것 같아. 얘도 아니고 얘인가? 얘를 봐야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네. 이쪽은 다 깨졌으니까. 이쪽은 다 깨져버려가지고 마지막에가 얘인가 보네. 지지선 저항선 개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봉 3개 기준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반등할 것 같다, 아니면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려도 여기서 이제 절반을 치고 올라간 흔적이 있으니 이 외인은 산 거다. 이렇게. 사실 외인이 사서 이런 캔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갭상 이후에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외인이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차트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첫날 사고 싶은 거지, 첫날. 그래서 외인이 끌어올려주면, 외인은 이제 한 번에 다 못 사니까, 물량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털고 나오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이제 폭락 패턴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자기가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일단. 알고 했으면 좋겠다. 공세계 매매법.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지수 차트에다가 이제 리마인드를 한번 해주고 싶었던 거지. 뭐, 어려운 건 없지. 그래서 이제 어떤 위치를 보더라도, 봉 3개를 보면 얘가 나오지. 이렇게. 봉 3개. 이거 매도지, 매도. 이렇게 매도가 보이면 밑에 외인들을 보는 거야, 이렇게. 이 어제 대비 오늘 역시나 매도를 했구나. 매도한 첫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날 매도를 하는구나. 이걸 알면 좋지. 자, 여기도 이제 이 음봉 대비 양봉이 나왔는데, 이 저점에서는 항상 외인이 산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그래서 요 차트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양봉이 나왔으니, 아침에 양봉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뚫고 올라가 버리면 봉쇄계 매수법에서 매수잖아요, 매수.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봉쇄계 매도법 같은 경우에 이봉에서는 이제 매도가 되는 거지, 매도가. 그래서 어제 대비 오늘 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그때 외국인의 움직임, 이 고점을 만드는 게 외인이 확실한지, 이 고점을 만드는 게 그래서 외인이 진짜 파는지, 그리고 이 저점을 만든 게 진짜 외인이 맞는 건지, 외인이 무진장 산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더 산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단기 고점이 왔다 그러면 이제 좀 팔아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수량인 거지, 수량. 얼마나 많이 샀냐.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저점에서 나온 이 단기 저점에서 나온 일주일 이상 빠진 이 저점에서 나온 이 음봉에서 외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양봉에서 나도 사도 되는 거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음봉에서 외인들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나도 파는 게 나아. 차라리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 익절하고 나오든지. 근데 이제 양봉을 봤더니 얘네들이 왕창 샀어. 엄청 많이 사. 이런 거는 이제 이 거래원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돈이 제일 많은 그러면서도 분석력이 제일 뛰어난 이 외국인의 이 움직임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내가 뭔가를 발견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봉쇄계 매매법 같은.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 정도의 이론은 이제 전체 공개를 해주니까. 그래서 카페에 오면 제일 이 무료 회원들 기준으로 이 기술적 분석 쪽, 이쪽을 들어가면 이 캔들은 기술적 분석이니까 이 기초매매법 봉 3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지, 사실. 이 봉쇄계 매매법을 열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봉쇄계 매매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요거는 알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희망사항인 거지. 희망사항이 이제 있는 거지. 여기까지만 하자.